네, 관련 청문회가 시끌시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법사위 말고 정치권 최대 관심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첫 TV 토론회였을 것 같습니다. 첫 토론회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는 입장을 바꿔줄 여지는 없는 걸까요? 제가요? 제가 왜 사과를 하죠? 그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사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의원님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스피커가 약해서 언론에 분명히 나온 제가 게 있습니까? CBS 토론에 가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갖고 와보시죠. 오히려 네, 보셨다시피 어제 TV 토론회 공방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됐고요. 화두는 역시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 후보 간의 문자 무시 의혹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자, 이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나경원 후보는 주장을 했고 한 후보는 사과 의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의 맥락을 볼 때 본인이 경험한 맥락,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과의 구체적인 그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본인이 들은 이런 전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과 의사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고도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 등은 그 문자 내용만 문해를 해보면 예. 문헌상 이건 사과 의미가 명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헌상 사과 의미가 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보여져요. 네. 약간의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볼 때 이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담긴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소 좀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과의 갈등 부분은 김 여사의 문자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 여사가 어떤 뭐 중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취지의 뭐 의미가 담긴 문자 메시지에 사과 의사 분명히 들어 있어서 예.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과 문자에 따른 사과를 공개적인 어떤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과 문제 갖고 저희 공방을 계속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불리하다고 봐요. 저 부분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안 하게끔 저를 도와달라라는 문자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그건 국정농단일 수 있어요. 예. 사과를 안 하게끔 도와달라. 근데 사과를 할 테니까 이걸 비대위의 의결로 요구를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런 논리로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히 뭐 이 진정성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냐, 뭐 해석 영역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김당일 네.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건 정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원이 아니라서요. 예,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이 예.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제가 어허. 당원이 돼봐야 이해가 좀. 당원 될것 아닌 같은데 입장에서 한번 당원이 들어볼까요? 아닌 입장에서는 일단 문자 자체가 문제입니다. 음, 이런 문자를 왜 보내죠? 문자가 간 문제, 관계 네. 문제다. 영부인은 그냥 지위가 있을 뿐이지 권한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을 설득하셔야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책임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죠. 저희 나온 후보 중에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총선을 패배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들은 다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만 죽이면 된다는 식의 공격이 저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문자 내용도 그래요. 저게 과연 사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 그거보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달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시각인데 예. 뭐 당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이런 논쟁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다. 이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는 불편하거든요. 저런 문자를 여사께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량곳하지 않고 그 내용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무슨 도대체 국민의힘에 득이 되는지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당원으로서 말씀을 당원 드린다. 아닌 분의 말씀을 들은 당원으로서요. 당원으로 왜냐하면 이제 네 분 다 이런 사과 여부가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다 팻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 중에 나는 사과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맡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이 대통령 설득해달라. 이러면 이런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 나 사퇴 의사 밝히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과의 주체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뭐 당무 보시는 분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예.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뭐 이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걸 갖다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글쎄요. 저는 그 이해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당무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선 때. 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왜 나오냐는 거거든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냐 때문에 당무 개입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정농단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여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닌데 자기의 의견을 그럼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대화를 할 것이지 아니 저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들은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그러면 아는 장관들한테도 다 보냈겠네. 이런 의구심까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느냐 이런 OX 질문이 나왔었는데 말씀 스포를 해주셨지만 한번 저희가 어떤 내용 나왔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종섭 장관 문제, 황상무 문제도 사과 모드로 갔을 거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다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윤 부위원장님 이 사과했으면 총선 바뀌었을 거다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뭐 영향은 있었을 거로 보죠. 그래서 네. 저분들 네 분들의 의견은 저 공감을 결론적인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한동훈 네. 후보하고 나머지 세 분하고 다른데 이제 한동훈 후보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심에 반응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어떻게든 민심에 반응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네. 그거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못하게 된 게 대통령실의 어떤 그 반응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요. 그랬으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고 어느 정도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약간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문자를 보고 나서 여러분하고 의논했더니 사과를 하는 것이 현 국면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었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조금 더 설득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거나 공적인 논의 테이블 올려가지고 논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은 총선에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어떤 유불리에 대한 그 주제로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전시키는 다음 토론회가 됐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내일 MBN에서 TV 토론회 두 번째가 있으니까 한번 그 얘기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은 한 후보가 당시 사정을 다 공개하면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진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어떤 발언일까요? 이런 발언을 사실 그 선두주자가 하는 게 좀 내공이 좀 부족한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고 배신 프레임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고성 멘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고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뭐 왜 저러지? 배신하려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내공 부족보다 나머지 세 후보의 한동훈 후보 공격이 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힘이 막강했고 주류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다 봤잖아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그때 못한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저 생각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생각은 했으나 제대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저는 그 정도의 대기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저 자체가 진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랬으면 본인들이 자기들 선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고 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했으면 자기들이 더 절실하게 요청을 했어야죠. 각자 위치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도 안 했어요. 네. 사실 책임만 지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더 드리면 예. 자, 맞는 말씀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나마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서 대통령실로부터 약간의 뭐 견제성 이런 조치들도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문자의 존재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공적인 이거 선대위에서 올렸다면 저런 문자를 알았다 그러면 각자 달리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 문자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 내용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하면 이건 공평한 서로 간의 공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저는 페어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저기 사적 문자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적 문자를 공적인 데다 이걸 갖다가 댔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도 엄청난 또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가고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인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김 여사와 57분간 총선 이후인가요? 통화를 했고 그런 관련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장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진 교수가 공개한 거죠? 네, 진중권 교수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57분간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오늘 SNS에 올렸는데요. 예. 그때 김 여사가 자신이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김 여사 본인의 책임이라면서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고 이 진중권 교수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라고 했다면서 네. 사과를 하지 않은 결정 주변 사람들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이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인 자신과 이 장장 57분이나 통화했던 건 정작 김건희 여사였다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게 있냐라면서 SNS에 따져 물었고요. 친윤계든 일부 이 여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를 무시를 해서 대국민 사과 기회를 놓쳤고 이게 총선 패배로 직결됐다고 비판을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오늘 이런 글을 쓰면서 이 친윤계의 말과 자신이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용은 180도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김 여사가 사과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또 한 번 이 진실이 좀 미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진중권 교수의 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 여사 진중권 교수가 밝힌 그 통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네. 주변에 반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반대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본인이 나는 실제 결심한 이후에 그냥 물어본 거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대위에서 만약에 이걸 결정해 주면 내가 하겠다. 근데 이 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 교수 저 말은 본인의 의견이 거의 90%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친윤 쪽에. 그것이 지금 뭐 논란의 핵심은 아닌 거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중권 교수가 저렇게 본인의 의사를 실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보들이 문자 의혹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패널분들도 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권 주자들이 민감한 사안에도 재미있게 조금은 재미있게 각자 견해를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 배석 조정훈. 1번을 선택하면 2번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 여사 문자의 답장.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여사님과의 문자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이미지는 1번 공주, 2번 친일. 우선 20년 됐네요. 20년 2004년, 예, 그렇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친일 반일 뭐 이 프레임 진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랜 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없습니다.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지역구부터 먼저 갔다가 네. 팔순잔치는 좀 다시 또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1번 박근혜, 2번 윤석열.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 좀 수용 좀 하시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수용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출전을 가르는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이천수.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네? 둘 다 데려와야죠. 알겠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더 후회하는 것은 1번 박근혜 탄핵, 2번 민주당 입당 가능입니다. 우선 2번은 저건 사실이 아니고요. 1번은 그 당시는 보수의 괴멸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동지들과 함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 것이었다. 비극적인 사건. 네, 지금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 도전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가보겠습니다. 민생 들으시죠. 경제는 파탄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 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주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 여당을 누르고 좌파 연대가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예, 저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 공식화하고 있는데 네. 쭉 뭐 내용 더 봐야겠지만 이 네. 민생 중도에 초점 맞춰진 메시지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 민생 중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다른 얘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오히려 감점 요인이에요. 감점 요인. 특히 지금 나오면서
그 지지층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예.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으로 좀 확장하려는 게 당연히 목적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저런 메시지가 잘 들리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잘 들리게 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좀 감동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동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지만 나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주변에 뭐 강권 때문에 뭐 진행되는 게 많다는 그 류의 뉘앙스의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공감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얘기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어질 테니까 한번 더 자세한 내용 듣기로 하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보면은 사실 내용 나온 거 보면 사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보면은 이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어떤 행보다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지금 메시지도 보면 사실 절망의 오늘, 희망의 내일로 바꿔야 어떤 큰 담론적인 얘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1심 2개가 나오게 되면 11월, 10월에 그럼 당내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견제를 나는 대권 주자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고 견제 세력이 없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나쁜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원을 또 약간의 압박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내가 대권 주자인데 뭐 판단해 보려면 판단해 봐라 이런 식의 원내에서 했던 것 같은 어떤 뭐 사법부 압박의 연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그러나 어쩌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의견을 녹여내 가지고 본인이 이걸 갖다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극 체제고 여러 의견이 묵살되는 식의 당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본인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저는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약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어제는 앞서서 김두관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당권에 도전해서 2파전에 3파전이 갑자기 된 분위기인데 자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 네. 보면은 어제 김두관 의원이 제왕적 대표 1인 독주를 맡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사실 예상과 좀 다른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대표를 출마하면 내가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당연히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나는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약간 겨냥한 느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잘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고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전부 다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지적하지 않고 나오는 것 자체가 비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기자회견이 좀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인터뷰는 잘 하셨더라고요. 뭐 강단 있게 예. 결단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 했는데 그때 출마 선언문을요 배포하고 읽지를 않았어요. 낭독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나온 건가? 들러리로 그냥 나온 건가?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더 연설문 나오는 대로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 TV 토론회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화제가 많아서요.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이 윤 대통령에게 쓰는 영상 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뭐 총선 거치면서 섭섭한 과정들도 좀 있었는데 각 후보들이 어떤 얘기들로 영상 편지 러브레터를 띄웠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당에 오셔서 구원투수로서 정말로 우리 당을 일단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 옳았습니다만은 국정 운영 스타일 방식이 좀 투박하고 거칠게 보였습니다. 당정 관계가 견제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당정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드시 대통령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뭐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되는 대통령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판장 사건 이후 섭섭함 많았지만 그러나 1년 동안 당과 나라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 진심 알아주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반드시 재집권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얘기인데 어느 분들 일부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은 웃음도 난다.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떤 분의 러브레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일단 러브레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신자가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당원과 그렇습니까? 국민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향해진 시선 중에 부정적 시선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착해 있는 거 아니냐, 네. 또는 너무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각자에 대한 시선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저게 담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 좋은 태화였다고 보는데 네. 조금 이전에 정치인들의 그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긴 하죠. 그런데 조금 진심 등을 오히려 담았다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권 재창출 제일 목표 아니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이 희생해도 돼. 뭐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대통령하고 본인이 차별화를 위해서 또는 대통령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담았고 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상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자, 김상길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하고 좀 드라이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윤심이다 자턴타턴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할 말을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지금 문제를 뭐 담장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지못했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총선 참패의 원인 뭐 이런 거를 대통령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뭐 당이 민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너 이렇게 자극은 안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예, 좋겠다. 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앞으로의 역할 이런 얘기를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좀 아쉽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했는데 근데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전 짚고 있다고 봐요. 정권 재창출, 네. 유능한 정당, 이기는 정당 뭐 이거죠 뭐. 근데 그거의 문제는 네. 뭐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시 돌아와서 가장 뭐 최근에 논란 화두는 결국에는 문자 무시 의혹일 것 같습니다. 장관 기자, 어쨌든 이 뭐 문자 일십 논란이라고도 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막점 막후 배경에 대해서 그 상황들이 하나 둘씩 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뭐가 나왔죠? 우선 이 윤한 갈등의 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12월 19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한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사실 한 후보가 며칠 뒤인 12월 26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에는 한 후보보다는 비대위원들의 돌출 발언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특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김건희 여사에 빗댔는데 이게 올해 1월 17일 특히나 이날
한동훈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마포울에 전격 출마한다면서 손을 들어준 날이기도 합니다. 예. 여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하루 뒤인 1월 18일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음 날인 19일에요.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여러 취재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1월에 있던 윤항 갈등들이 어떤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문자 무시해 그야말로 경로했다. 이번에도 경로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또 오늘 또 보도를 보면요.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여기에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인사들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XX 어떻게 믿냐라고도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예. 이제 사실인지는 여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로의 배경이 단순히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라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 총선 전국에 어쨌든 당에서는 지속적인 사과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특검법부터 일단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저게 민주당의 당시에 보시면 제2요구 상황에서 제2요구 부의를 안 합니다. 2월 달까지 끌고 와서 2월 말일 정도에 부의가 4월에 총선인데 2월 말에 부의해서 이게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부분이 총선에서 굉장한 이슈였고 네.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사과 문제가 같이 동반부각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내요. 네. 그런데 그 사과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과 문자를 보낸 거를 듣게 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게 진심이냐. 결국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만 취하는 거 아니냐. 총선에 대한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욕만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 가지 식사 중에 이런 문제를 의논을 했다 그러면 풀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각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불편하다고 결정됐다는 식의 말을 해놓고 왜 문자를 나한테 보내느냐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식사하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왜 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각자의 오해 상황이 지속된 것 같다. 따라서 대통령이 단순히 문자에 대한 답을 왜 안 했냐라는 거 갖고 경로했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자가 오가면서 사실 말로 하면 사실 풀릴 문제들이 문자가 오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쨌든 이 김 여사 문자가 공개가 된 다음에 네. 김 여사가 국정 관여, 국정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오해로 소지로 좀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당대회 이슈가 많으니까 지금은 덜 부각되지만 끝나고 나면 이 문자가 적절했냐의 논쟁이 야당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 공세가 일어나죠. 지금도 공세가 있지만 오히려 그 전대가 흥행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뜨겁다 보니까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잖아요. 이게 대표되는 분이 이 문자에 대해서 공격 엄청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가령 국정농단 아니냐 이라고 공세를 풀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실에 불리한 이슈예요. 이미지상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후보들의 저희가 저는 굉장히 바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김건희 여사 문자 하나 받았다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바보스럽다는 좀 미숙하다 정도 한번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이라 당분간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